이제 은퇴하면 쉬는 거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막상 그날이 오고 나면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진다. 평생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묵직한 책임감을 안고 살아온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에서 손을 놓는 순간 시간은 남아도는데 돈이 없고 자유는 생겼는데 불안이 그 자리를 채운다. 특히 국민연금만이 유일한 소득이 되어버린 은퇴자들에게 하루는 너무도 길고 잔인하다. 우리는 종종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듣지만 실제 그 돈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60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원 김상현 씨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 여겼다. 정규직으로 30년 이상 근무했고 매달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 사적인 연금은 없지만 퇴직금도 약간 남아있고 부채도 없다. 하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는 막상 연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자 무너져버렸다. 김 씨의 하루는 이른 아침 마트 전단지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된다. 할인 품목을 확인하고 가까운 전통시장과 마트를 비교해 최저가를 파악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외식을 했고 커피 한 잔쯤은 여유라 생각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카페에 들렀다. 그러나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해보니 그런 여유는 사치였다. 김 씨가 매달 받는 연금은 약 100만 원. 여기에 통신비, 공과금, 관리비를 제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외식을 포기하고 집에서 세 끼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가스레인지 고장, 치과 진료, 조카 결혼식 등 갑작스러운 비용은 김 씨의 연금 생활의 치명타였다. 이전 같으면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다음 달 급여로 처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다음 달 여유라는 말 자체가 없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 속, 모든 식재료를 철저하게 계획하여 조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에 플러그를 뽑으며 전기세 절약에까지 신경 쓴다. 그가 가장 당황했던 날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당뇨 초기 판정을 받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혈당 측정기와 소모품을 알아보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기계 하나에 몇만 원. 테스트 스트립과 바늘은 소모성이라 꾸준히 사야 했다. 건강이 악화되면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두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친구 박재호 씨의 이야기다. 같은 시기에 은퇴한 박 씨는 김 씨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씨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산다. 퇴직 후 혼자 사는 집에서의 고요함은 처음에는 평온했지만 곧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매일 혼자 끼니를 때우고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줄어들며 점점 말수가 줄었다. 박 씨는 몇 번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봤지만 왕복 교통비와 점심값조차 부담되어 결국 포기했다. 박 씨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던 고등학교 동창회도 더는 나가지 않는다. 회비와 식사비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냉장고에 김치와 밥밖에 없어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TV를 켰지만 정전이 되어버렸다. 전기요금이 밀려 자동이체가 해지된 걸 몰랐던 것이다. 그런 날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세 번째 사례는 여성 은퇴자인 이은정 씨다. 이 씨는 오랜 시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했고 정규직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적었다. 25년 정도 불입했지만 납입액이 낮았고 퇴직금도 크지 않았다.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켰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진 못했다. 이 씨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공과금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이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지만 인원이 많아 대기자로 밀렸고 생활비가 부족해 주택연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한 연금이라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부담되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간식 한 번 사주기 어려워 주저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려 읽는다. 사람들과 마주칠 기회가 없으니 말도 줄고 표정도 굳는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국민연금 외엔 사실상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퇴직금이 남아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금의 저축이 있었지만 연금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절약이라는 단어와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연금이 나오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금은 기초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 삶의 질을 유지해주진 않는다. 병원 한 번, 외식 한 끼, 선물 하나가 버거운 현실에서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점점 축소해 나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삶이 당연하다는 듯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 후의 삶이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는 아직 우리 제도 안에서는 너무 큰 사치다. 국민연금만으로 살아본 하루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이고 자존감의 문제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 물음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절박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금만으로 살아봤다는 말이 단순한 도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절박한 생존의 기록이다. 내가 만난 은퇴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막상 그 돈으로 살아보면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안정된 수입으로 착각하지만 정작 은퇴한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금세 알 수 있다. 은행원이었던 김상현 씨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던 분이다. 국민연금 납입도 꾸준히 했고 퇴직금도 받았다. 하지만 퇴직 이후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다. 퇴직금은 몇 년 전 자녀 혼례비로 대부분 사용했고 현재 남은 수입이라곤 국민연금이 전부다. 실제로 그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은퇴자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생계를 유지하기엔 빠듯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무너지는 구조다. 한 달에 병원 한 번, 모임 한 번 다녀오면 그 달은 적자로 돌아선다. 치과에서 권하는 치료는 다음 달로 미루고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은 외면하게 된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다음 달이 더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제한하고 결국 사회와 단절되기 시작한다. 박재호 씨 역시 마찬가지다.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은 더 팍팍하다. 박 씨는 활동적인 성격이었다. 은퇴 전에는 등산 동호회, 동창회, 지역 자원봉사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끊었다.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돈 때문이다. 모임에 나가면 최소한 회비와 식사비는 부담해야 한다. 한 달에 몇만 원이 뭐 그리 큰 돈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겐 큰 부담이다. 그런 모임이 두세 개만 돼도 한 달 생활비에 구멍이 생긴다. 결국 박 씨는 점점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겼다. 고립감은 깊어지고 건강은 그만큼 나빠졌다. 어깨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녀오려고 했지만 진료비는 물론 약값까지 부담스러워 한참을 미루다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은정 씨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이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20여 년, 금액도 높지 않다. 따라서 수령액은 더 적다. 은퇴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구직 자체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단시간 혹은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일의 강도에 비해 수입이 적고 교통비를 제하면 남는 것도 없다. 결국 이 씨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생활은 점점 단조로워졌다. 그녀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한다. 주택연금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집을 담보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리적 저항이 크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졌을 때는 그 선택지조차 사라질까 두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세 사람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면들이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가 가능하다고 단정짓지만 실제 삶은 훨씬 복잡하고 가혹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겪는 생활의 질 저하가 단순한 소비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적 제약은 인간관계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정신적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자주 가게 되고 활동은 줄어들며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기해야만 겨우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은 존엄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고 매달 연금도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도 이 정도라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노후를 맞게 될까?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금액은 기대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불안정하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고 있고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초적 생계 보장 기능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기초 생존조차 어렵게 만든다. 해결책은 단순하지 않다. 연금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노인 일자리를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건강이 악화되면 연금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보완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재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정보를 몰라서 혹은 심리적 장벽 때문에 그 수단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한 노후라는 낡은 환상을 깨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다층적인 연금, 체계와 노후 대비 수단들을 강화해야 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다. 그 삶이 존엄하고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노후를 생존이 아닌 삶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전환. 바로 그것이다.